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입니다. 오늘은 민사신탁의 활용과 법무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을 때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 메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신탁고수 블로그를 보고 메일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신탁고수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메일을 보내시면 바로 답을 해드리고요. 사례를 간단하게 각색해보면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은데 법무사한테 물어봤더니 민사신탁을 하라고 합니다. 아들을 수탁자로 해서 유언대응 신탁을 설정하고 아들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죠. 신탁고수님, 민사신탁 설정하면 문제없이 아들에게 아파트가 상속되도록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신탁 제도를 활용하기. 민사신탁도 사실은 꽤 중요한 부분이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사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민사신탁이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민사신탁은 저희 같은 신탁 회사가 아닌 친족 간의 신탁을 체결하는 걸 말하고, 주로 이 사례처럼 아버지가 재산을 줄 아들을 수탁자로 지정을 하고 아들을 내 사후에 내 아파트를 가져가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요. 좋은 제도이고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민사신탁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수탁자인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신탁 구조가. 그러면 아버지가 통제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가. 아들이 원하지 않고 아들이 바라지 않는데 신탁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면 신탁계약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통제권이 없어지게 되는 구조이고요.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 그렇다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신탁은 계약이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해지에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죠. 물론 신탁계약의 해지권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유보할 수 있는데요. 실제 등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탁자인 아들이 계약을 위반해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냐. 원래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 생전에 본인이 이 아파트에 대한 수익, 결국 이제 아파트 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들이 그냥 재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연 아버지가 제대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계약서는 물론 가능하도록 만들겠지만 실제로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수탁자인 아들이 신탁계약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력은 법적 능력도 있지만 사실상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에 수탁자인 아들은 신탁에 대한 전문성이 없죠.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고 하면 가능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은 항상 비용이 들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족 관리 능력,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 사례처럼 아들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딸은 충분하게 그의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뭐라고 이 일을 제기할 때 과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질문들을 통과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탁자가 사망,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위탁자인 아버지가 사무소에 있으면 뭔가 변화를 줄 텐데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사무소에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신탁법에 따라서 상속재산은 포함 안 되긴 하지만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문을 6개의 질문,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 6가지 질문을 다 문제없다고 통과했을 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법무사님이 또 많고 알고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분도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법원 부동산 등기과가
신탁 관련돼서 회신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요지는 이 사례처럼 수탁자인 아들이 단독으로 유일한 사후 수익자인 경우에는 신탁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게 큰 파장이 있게 됩니다. 원인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분석은 근데 기본적으로 신탁법은 결국은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은 결국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의 지위를 겸한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신탁법을 보게 되면 신탁법 36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공동 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탁자가 신탁에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수익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수익자가 이것처럼 말고 따로 아들이 60% 딸이 40% 이렇게 돼 있고 아들을 수탁 지정하면 딸이 견제를 하죠. 제대로 하는지. 그런데 이것처럼 사후에 단독으로 이 아들한테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탁자인 아들이 신탁 재산에 생기는 이익을 누린다. 요런 거라서 36조 위반이다. 이 결론인데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요지만 설명드리면 위탁자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36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물어보는 케이스에서 아들을 단독 사후 수익자로 하면서 아들을 수탁자로 한 이 계약 관계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에 넣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게 되면 등기 불가로 해서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거나 해서 일단 신탁이 통과가 됐다 라고 해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보게 되면 아들이 수탁자인데 단독 사후소유자네. 그럼 이게 등기대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탁자가 단독 사후소유자, 유일한 사후소유자인 경우는 등기가 안 된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상사신탁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상사신탁은 수탁자가 완전하게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와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 딸 여러 명 중에 한 명한테 특정 재산을 100%줄 때는 민사신탁이 아니라 상인인 상사신탁사한테 맡기는 그런 구조, 상사신탁을 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아버지는 아들을 수탁자로 신탁계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질문 사항 중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로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건데, 이 내용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종합법률 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탁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해 보시면 몇 가지 이 질의회신 내용이 있고요. 반드시 민사신탁 할 때는 참조를 해야 됩니다. 상사신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리뷰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민사신탁의 법무사님들이 제대로 모르거나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나중에 문제된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유일한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서 아들을 수탁자 지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민사신탁 구조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로 수탁자로 설정하는 상사신탁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 민사신탁 관련해서 법무사 선정 기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저희 블로그 신탁고수 블로그에서 올려놓은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봤고요. 신탁고수는 신탁 지식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일단은 블로그에 만들어놨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제 알리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제 제가 신탁의 기초적인 이야기, 기초 강의, 자산성기 신탁 강의, 정려 신탁, 상속 신탁, 후견 신탁, 부동산 신탁, 신탁 등기 실무, 절세 전략 이런 내용들을 해서 컨텐츠가 104개 정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웬만한 이슈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걸 안내드리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유언대용 신탁 수탁자 및 법무사 선정 기준 해서 이제 가장 핵심 상속 집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속 집행을 해본다. 약간 법률로 들어가면 신탁 재산의 귀속, 원래 계획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본인 명의로 신탁에서 재산을 빼서 본인의 완전한 소유권으로 이전시키는
그걸 경험해본 신탁회사나 법무사를 찾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법무사를 어떻게 찾느냐 인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상속 집행에 따라서 신탁회사는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험해 봤느냐, 이걸 명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신탁계약 설정, 유언대응 신탁 설정했다는 법무사들은 좀 보일 텐데, 상속 집행과 같은 개념의 신탁재산의 귀속 등기를 해봤느냐, 이걸 명확하게 경험치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분들한테 맡기셔야 되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의 신탁고수의 블로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뭐 들어가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민사신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신탁 활용할 때 어떠한 유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신탁으로 갔을 때 법무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로 좀 내용을 공유해 봤는데요. 제 결론은 민사신탁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신 아까 제가 제시하는 그 여러 가지 6가지 문제를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 민사신탁 구조로 가시고, 그 민사신탁 제대로 해줄 법무사님을 찾아서 진행해 보시는 거, 오케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물음표가 쳐지거나 해결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은 꼭 상사 신탁 쪽, 즉 신탁회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민사신탁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이 케이스처럼 민사신탁 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상신탁으로 해야 될지, 요걸 고민해 보시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블로그나 제 유튜브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질의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